성수동은 재밌는 게 프랜차이즈가 많이 없어. 대부분 다 개인으로 하는 이제 공간들, 카페들도 많고, 이제 각가지 카페들이 특색이 있어. 거기에 볼 것들이 많고, 또 영감을 얻을 것들이 많으니까 나가서 그냥 보기만 해도 다 이제 자기가 영감을 얻고 또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들인데, 당연히 거기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지.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즐겨볼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지. 오늘 본 거 어땠어? 오늘 본 거? 아더에러. 성수동에 그런 스페이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웠지? 솔직히 말해서 그 각가지의 오브제가 뭐를 뜻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. 그냥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거에 치중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, 만약에 그 의미를 들었다면 모르겠지. 그 논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. 그러니까 젠틀몬스터도 그렇고 아더에러도 그렇고 진짜 예술적으로 잘 만들잖아, 공간을.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공간에 대한 경험을 제공을 해주는 건데, 솔직히 말하면은 그게 뭘 얘기하는 거지?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은 쉽게 내릴 수가 없는 것 같아. 설사 그 사람들이 그런 컨셉을, 어떠한 특정한 컨셉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소통의 수단이 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. 예전에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. 젠틀몬스터가 그래서 선글라스 이제 제품 뭐 컬렉션을 런칭을 하잖아. 그럼 라인업 중에서 70%는 대중적인 제품,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면은 30%는 진짜 완전 난해한 그런 안경 있잖아. 아무도 섣불리 쓸 수 없는 그런 난해한 안경들, 그런 거를 만든다고 이제 들었거든. 근데 이제 이 30%의 난해한 안경은 절대 안 팔린대. 웬만해선 못 사지. 뭐 연예인이 뭐시 어디 나와서 뮤직비디오를 찍지 않는 이상 절대 안 사지만은 그 30%가 없으면 70%가 안 팔린대. 그 말은 이제 뭐냐면 결국 그 30%는 수익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 브랜드의 하나의 어떤 아우라를 주는 역할입니다. 우리가 기존에 그냥 안경 파는 브랜드랑은 다르다. 우리는 뭔가 좀 더 예술적이고 하이 브랜드에 속한다, 뭔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한 용도인 거지. 그러니까 그런 시도의 일환으로 이런 공간들 같은 걸 만들고 하는 것 같아, 아더에러도.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. 오히려 그 난해한 게 컨셉인 거지. 근데 젠틀몬스터도 비슷하다 생각해. 그러니까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는 항상 새로움을 추구해. 남들과는 달라. 그런 어떤 상대적인 우월성? 그런 상대적인 크리에이티브의 우월성을 좀 나타내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싶어. 맞아. 그게 럭셔리 브랜드들이 캠페인이나 발렌시아 같은 거 생각해보면 존나 난해하잖아. 아무도 이해 못하는 막 그런 영상 찍고, 저번에도 발렌시아가 저번 컬렉션 때 뭐 무슨 모델들이 나와가지고 막 뉴스를 찍는데 모델이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입만 움직여. 합성해가지고 난해해. 이해도 안 되는 것 같고. 아무튼 뭐 죄다 대부분의 럭셔리 브랜드들이 진짜 막 되게 난해한 그런 영상들로 홍보하고 막 이러는데, 그게 이유가 어쨌든 럭셔리는 되게 익스클루시브한 영역이잖아. 아무나 가질 수 없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홍보할 때도 아무나 이해할 수 없는, 그러니까 진짜 난해해서 특정된 사람들만 뭔가 타겟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. 난해함에 감정을 주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쓸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어쨌든 난해하다는 거는 우리 뭐 현대미술 같은 거 보면 알잖아. 대중들은 대부분 다 이해 못하고 진짜 뭐 그냥 예술을 좀 공부했다라는 사람만 이해를 하는 거잖아.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익스클루시브한 영역이 되는 거고,
럭셔리 브랜드한테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전략인 거야. 왜냐면 니네가 쉽게 가질 수 있는 그런, 니네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지. 난해함이 오히려 독창성의 요소가 될 수 있다. 그렇지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더 에러나 이제 젠틀몬스터 같은 브랜드들도 따라하는 것 같아. 근데 재밌는 건 난해한 브랜드가 난해하면 그냥 더 난해할 뿐인데 대중적인 브랜드가 난해하면 재밌을 수도 있어. 그걸 되게 잘 활용하는 게 아더 에러인 것 같아. 왜냐면은 아까도 매장에서 내가 옷을 쭉 둘러봤는데 옷이 난해한 건 아니야. 물론 막 군데군데 막 해체주의 같은 것도 좀 보이고 그런 건 있었지만은 옷 자체는 되게 캐주얼해. 뭐 맨투맨, 가디건, 뭐 티셔츠, 그 메종 키친애랑 콜라보한 것도 그렇고. 그러니까 그런 난해한 걸로 이 브랜드의 아우라는 확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구매하는 단계에서는 접근성을 확 낮춘 거지. 아, 너무 멋진 브랜드인데 옷 자체는 그냥 내가 평소에 입던 옷이랑 비슷하네. 쉽게 가는 거지. 난해함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심는 걸 수도 있어. 이 사람이 그냥 난해함, 우리가 막 이걸 보고 나서 아 왜 이렇게 난해해 모르겠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잖아. 근데 그냥 아씨 모르겠다 뭔지 이런 무의식 속에서 사게 할 수 있는,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독창적인 브랜드다 하는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사람은 어쨌든 난해한 걸 봤을 때 불안해하잖아.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불안해하겠지. 이해가 안 되는 전시를 보면서 아 이게 뭐지? 뭘 말하는 거지? 이렇게 불안해하다가 다 끝나고 딱 매장을 딱 둘러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냥 아이템들이야. 거기서 확 안심을 느껴버리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지? 그치. 나랑 되게 멀다고 느꼈었는데 브랜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밀당을 하는 걸 수도 있어. 딱 보니까 너무 내가 친한 친숙한 그럴 때 다시 막 안도감을 느끼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지. 성수는 와보니까 많이 매일마다 뭔가 바뀌는 것 같아서 좋긴 하더라고. 교차돼 가는 거야. 계속 물갈이가 되는 것 같고. 한국은 그렇지. 한국은 워낙에 빠르게 움직이니까.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좋지 않나. 성수는 좋은